산더미 술의 아줌마로 불린답니다. 그전에는 박스 이렇게 싣고 하면 하나씩 하면 뭐 3, 4만 원씩 받고 그랬어. 옛날에는. 그러니까 돈이 금방 모이지. 돈을 안 써, 아줌마가. 저를 걸어가지고. 아까워. 자기 먹는 거 생긴 줄 안 사먹어요. 그 큰아들이 가끔 시장에 나오던데? 그럼 박스 같이 주고 다녀요? 아니, 그냥 멀리서 아줌마만 쳐다보다가 리어카 근처에는 가지도 않더만. 여자를 먼 발치에서 바라보곤 했다는 아들. 그녀가 이 거리를 떠나지 못하는 데는 어떤 말 못할 사연이 있는 건 아닐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어요? 바쁜데요? 갈 데가 있어서요. 그저 바쁘다는 여자. 작은 몸집으로 산더미만한 수레를 끌고 걸음을 재촉합니다. 그런데 신호가 다 돼가요, 어머니. 네, 빨리 가야지, 빨리 가야지. 빨리 가야 됩니다. 굽은 허리로 오직 땅만 보며 걷는 여자. 뭐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끈이. 아, 이거 어떻게 떨어지는 일이? 끈이 풀어졌고 그래. 앞을 살피며 걷는 일도 손수레의 무게를 감당하는 일도 그녀에겐 버거워 보였는데요. 그렇게 쉴 새 없이 움직이던 수레가 잠시 멈춰 섭니다. 적색 신호에 불이 들어온 이때 그나마 잠시 숨을 고르는데요. 아니, 하도를 걸어다니까 실세가 없더라니까는 시대도에 걸려서 이렇게 바람 있을 때만 잠깐 이렇게 앉는 거예요, 여기. 니 아까 손재주가 내 의자지, 그때. 그냥 서 있기도 힘든 폭염 아래 온종일 수레를 끌고 다니는 그녀. 빨리 가야지, 또 시내동 앞인가요? 이런 날 하루쯤은 쉬어도 좋으련만 그녀는 왜 멈출 수 없는 걸까요? 40여 분을 걷고 걸어서 도착한 고물상. 이 뜨거운 날씨에 누구보다 악착같이 모아온 폐지입니다. 오늘 하루 고생한 보람이 있을까요? 드시고 가셔? 네. 8,000원. 그녀가 오늘 더위와 사투를 벌여가며 번 돈입니다. 온종일 조급해했던 그녀. 이제야 좀 여유를 찾은 듯한데요. 아이고, 어떨 때는요, 박스가 안 나오니까 3,000원, 4,000원, 5,000원 이렇게 하다면 세 번을 와도 뭐 돈만 원 돈이 안 할 때 있어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마음 먹고 내비뒀던 거 줘서 아까 그 가게에서 많이 한 거예요. 아까 고물상 주인이 챙겨준 시원한 식혜는 잘 챙겨두고 다시 길을 갑니다. 산더미 같은 짐들을 내려놓으니 빈 수레는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빌라로 들어서는 여자. 혹 여자의 집인 걸까요? 어디예요? 여기 우리 큰아들 집이에요. 큰아들의 집이라며 안으로 들어서는데요. 세간이라곤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은 식기류들과 먼지 쌓인 낡은 책들뿐. 어릴 때부터 책은 좋았어요. 그냥. 책을 엄청 좋았어요. 역사를 좋아하고 내용, 이 책도 좋아요. 살림을 사는 흔적은 보이질 않습니다.
그저 오래 비워둔 집 같은데요. 아드님은 지금 뭐 어디 계세요 그럼? 나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해. 어찌된 일인지 말을 잇지 못하는 여자. 이 텅 빈 집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녀의 아들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아들 준다고 빈집 매일 쓸잖아. 아들 코빼기도 못 봤어. 사는 집이 따로 있대. 사는 집이 따로 있잖아. 빈집 왜 써주지? 우린 이해가 안 돼. 사는 집 하나 있고 요 빌라 하나 있어. 여자에겐 집이 두 채. 큰아들 집 외에 그녀가 실제 거주하는 집이 따로 있다는 건데요. 소문은 사실이었습니다. 가 2억 9천에 나갔거든요. 집은 1억 9천 5백 내놔갖고 조정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매매가 2억에 가까운 아파트. 두 집의 시세를 따져보면 적지 않은 돈입니다. 때문에 더욱 그녀에게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오늘도 여자는 산더미 수레를 끌고 길을 갑니다. 인생의 무게를 오롯이 감내하며 걷는 그녀. 그 길의 끝에는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을까요? 안 받는 거 진짜. 안 받는 게 저녁에 한. 어머나. 좋아요. 미안해. 하겠습니다. 아, 나 지금 이거 쳐다보고 지나가는데 또 오니까 그렇지. 맞아요. 사람들은 그녀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집 한 채를 온전히 비워두면서까지 알았습니다. 이 고생을 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집이 두 채나 갖고 계신데 근데 왜 이렇게 화질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돈이 하나도 없어요, 돈이. 형편이 어렵다는 그녀. 이자만 벌써 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며 그동안 숨겨온 비밀을 보여주겠다는데요. 족장가요. 이게 뭐예요 어머니? 비톡 족장이에요. 여자에게 빚이 있다는 겁니다. 610만 원 독촉장 날라갔잖아요. 보험회사 해서 그래서 이렇게. 재작년 12월 달부터 이자도 못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간이 끝났다고 독촉장이 온 거예요. 원금은 둘째치고 이자마저 밀린 상황. 그게 다 큰아들의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빌린 돈이라는데요. 이 빈집을 유지하기 위한 대가는 컸습니다. 월 60만 원이 넘는 이자를 감당하고 있는 여자. 그녀는 왜 빚을 지면서까지 아들의 집을 마련해 놓은 걸까요? 우리는 그녀를 잘 알고 있다는 먼 친척을 만나봤습니다. 언니가 책을 많이 봐서 아는 게는 책을 참 많이 봤어.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책을 많이 봤고 고생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한때 그녀도 그저 평범한 주부였답니다. 갑자기 오빠가 이제 다남이라고 그래서 그거 앓고 난 지 얼마 안 있다 돌아가셨거든요. 갑자기 그렇게 된 거예요. 작년 언제부터 대출금 못 갚았다면 빚이 자꾸 늘어나게 있어요. 괴롭지요. 부동의 사람이라면 안 그렇겠어요? 미쳤나 싶다니까.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후 여자의 삶에는 큰 변화가 있었다는데요. 그녀의 고된 하루를 아들은 알고 있을까요? 그를 만나봐야겠습니다. 윤현아 엄마다. 빨리빨리 불 켜. 빨리빨리. 빨리 불 켜. 창문 다 열고. 얼른 창문 다 열어 서가.
그런데 집안 분위기가 어딘가 이상합니다. 너 이거 먹으라고 나 하나도 안 먹으라고 하루 종일 굶었니? 그리곤 서둘러 저녁상을 차리기에 바쁜데요. 얼른 밥 먹자고 와. 성원아, 얼른 와 먹자. 성원아, 이리 와. 미역국과 밥 먹어. 너 하루 종일 뭐 먹으니? 꼬박꼬박 그만하면. 미역국 찍고 밥 먹어. 응. 거 앉아. 미역하고 밥 앉아서 먹어. 거 앉아. 거 앉아. 내가 밥 줄게. 네. 엄마의 성화에 그제야 한자리에 모인 가족. 여기 둘이 가서 밥 먹는 일도 없어요. 밥 먹는 거. 형제는 여전히 말 한마디 없이 식사를 하는데요. 그래, 이거 엄마가 가져온 건데 하나씩 먹어. 다 먹었어? 야, 먹어. 응. 너는 천천히 먹어. 천천히 먹고 성우야. 먹어보지. 먹고 싶어 술에 그 땡볕 아래서도 아까워 먹지 못했던 식혜. 뛰면 게 차이 나더라고. 두 아들을 위해 남겨뒀던 모양입니다. 어머님 밖에서 뭐 하는지 알아요? 별 느낌 없는데요? 어머님한테 별 느낌 없어요? 네. 성원이 밥 터줄까? 여전히 아들은 대답조차 없습니다. 이곳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세 모자. 그런데 큰아들의 집은 왜 따로 구해놓은 걸까요? 내내 말 한마디 없던 큰아들은 어딘가 불편한 듯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선명한 흉터들. 대체 그에겐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한해 살렸지요. 22,900볼트. 자그마치. 그래도 살았으니까 한해 살렸고 한해 준 1,000명이에요. 6년 전 그 일이 있기 전까진 큰아들은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끔찍했던 감전사고 이후 기적적으로 살아났지만 평소 정신이상 증세가 있던 둘째처럼 큰아들마저 전혀 다른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큰아들 대학교 졸업사진. 큰아들 대학교 졸업사진이야. 큰아드님? 예. 우리 아들 공무원이 되길 바라고 키웠는데 나 세상 떠난 다음에 애들이 돈도 없이 나머지 돌아다니면은 집주인이 나가라 하면 그것들이 날도 첫날 동지수서 서랍통에 집주인이 나가라면 그게 어디로 가서 돌아다니거나 돈이나 있으면 아무 때나 집에도 사면 되지만 그것도 아니잖아요. 돈도 없는 처지에서 애들이 천도도 안 남은 처지에서 집주인이 나가라면 어디로 나머지 돌아다니거나 그 추운 겨울에 돌아다니다가 잘 때 줘서 오래 죽지 별거예요. 그래도 잘 자. 나 잔다. 엄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두 아들. 그녀는 꼭 번듯한 집이라도 남겨주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이 타일이라 차고서 좋아서 아무것도 안 꺼내게 이렇게 잘했어. 이 타일이라 서늘하다고 그래서 시원해서 좋아요. 시원해서. 방에서 안 주무시고? 방에서도 못 자고 너무 더워서. 12년 전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날 때 홀로 잘 키워내리라 다짐했던 두 아들. 그날 이후 그녀는 오직 어머니란 이름으로 살아왔습니다. 다음 날 여자의 하루는 다시 시작됩니다. 집을 나서기 전 아들들부터 살피는데요. 나 갔다 올게. 문 잠궈. 문 잠궈. 문 잠궈. 한입 다녀라. 저 자고 있잖아요. 아, 눈 떴어. 눈 떴는데 그냥 들어왔어요. 뭐 지가 일어나봐. 할 일 있어요. 뭐가 있어. 뭐 잠궈놓니? 밥 잠궈라. 일을 나가 있는 동안 두 아들이 그저 안전하게 별일 없이 있어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둘째는 어릴 때부터 어딘가 세상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런 동생을 끔찍이도 챙겼던 큰아들. 좋은 일자리를 얻어 어머니의 짐을 덜어드리려 했던 속 깊은 장남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취업하고 싶은데요. 혹시 운전면허증이 필요한가요?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생각하면 좀 어때요? 안쓰럽죠. 그래서 이제 일자리 구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예. 그는 온종일 전화통 옆에 붙어 앉아 어딘가로 끊임없이 전화를 겁니다. 그의 간절한 신호가 닿을 곳은 없는 걸까요? 그 시각 그녀는 오늘도 아들의 빈집에 들렀습니다. 매일같이 쓸고 닦으며 텅 빈 공간을 청소하는 여자. 이 집은 그녀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는 왜 이렇게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 마땅한 생시생이 뭐니 오늘 살림해야 되지, 빨리. 아들이 세상 사람들과 섞여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자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아드님이 언제 장가를 갈 줄 알고 이렇게 준비를 지금부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곧 되겠지요. 네? 나는 곧 될 거라고 생각돼요. 올해는 갈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아, 오늘 올해 안에 갈 거라고 생각하신다고? 예. 나 올해는 갈 거라고 생각돼요. 그녀의 절박한 믿음은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녀를 도울 방법은 없을지 정신과 전문의와 함께 두 아들의 상태를 진단해 보기로 했습니다.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나 뭐 이상한 생각이 들었나요?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면 얘기해 볼래? 그 당시 상황이요? 어떤 소리나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지금은 제 머릿속에서 네. 자기네들은 친일파인데 하프로 죽이고 있는데도 죽어지지 않고 있다고 그런 소리가 들려요. 형처럼 무슨 소리가 들릴 것 같아요. 들리냐? 음악이 음악이요? 근데 사람은 누구든지 들리진 않지만은 누가 소리가 직접 들리진 않지만은 이 사념이라 해서 그런 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여자는 어쩐지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듯 보이는데요. 지금 우리 성화 씨처럼 매일 경험하면 너 맨날 그러냐? 네, 매일 그래요. 지금도 이렇게 왔다 갔다 오는 게 좀 불안하세요? 네. 좀 불안하죠, 이런 얘기하니까. 네. 그래서 지금 다닌 지가 꽤 되면 아들의 얘기에 생각이 많아집니다. 환청이나 혹은 망상 이런 이제 조현병이라고 그러거든요. 조현병 증상이 한 1년 이상 지속되면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지속되면 정신장애인 등록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혜택이 좀 주어질 수가 있거든요. 난 괜찮지 않다고요. 내가 물어보면 괜찮다고 했어. 상당히 이들 가족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생생한 환청의 내용 거기에 대해서까지는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문제를 조금 축소화시켜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서로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서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내가 몰랐던 아이들에 대한 부분, 아들에 대한 부분, 아들도 내가 몰랐던 아들들도 우리들이 몰랐던 엄마에 대한 부분, 서로 그런 것을 먼저 알아가는 과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유독 지독하게 느껴지는 오늘 하루. 날씨마저 잔인한데요. 아들들의 상태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다는 생각에 그녀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저
돈을 버는 일만 중요하다 여겼습니다. 뜨겁다. 이 산더미 같은 술에는 어머니란 이름으로 짊어진 삶의 무게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생각이 깊습니다. 애들은 뭐 간식을 해줄 수가 있나. 내가 한 번 나오면 밤중에 들어가는데 집에 가면 먹었다 가고 자고 있고. 큰아들은 집에 가면 먹었다 가고 자고 있잖아요. 늦게 들어가니까 11시나 12시 들어가면 같은 상황에서 밥 먹어보기도 힘들고. 그런 날은 뭐 어쩌다 일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점심이나 그럴까. 큰맘 먹어서 또 셋이 같이 앉아서 먹지. 일어나는 시간이 다르니까. 이제와 돌아보니 반드시 그 길만이 정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며칠 후 서원아, 가자. 서로 가자. 서원아, 더우면 부채 거니? 서원아, 가자. 서원아, 미국 나갔니? 가자. 새 모자는 아침부터 분주한 모습인데요. 문자고. 야, 문자고. 차 크고 왔네요? 네, 요거 타시면 돼요. 오늘 하루 그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손때 묵은 낡은 수레를 잠시 내려놓고 두 아들과 시간을 보내기로 한 겁니다. 20년 만에 떠나는 가족 여행입니다. 아드님들이 간다고 좀 좋아하셨어요? 좋아하더라고요. 아들이 강화도 가냐고 좋아하더라고요. 막내들이. 갑자기 제작진에게 다가오는 큰아들. 카메라 찍어봐도 돼요? 카메라요? 예. 찍어보고 싶으세요? 예. 눈으로만 보기 아쉬웠던 걸까요? 그가 담아내고 싶은 건 찍고 있어요. 가족의 뒷모습. 시켜줘? 너무 좋아서 너 웃는 모습 찍으랴. 아니요, 너 웃는 모습 찍어야 되지. 웃는 모습 웃는 모습 보여주세요. 웃는 모습 찍으랴. 하는 모습. 어머니의 미소. 지금 이 순간을 잊지 못할 겁니다. 다음에 또 가족들이